네, 지능기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특징주로서 이제 오늘 그 점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, 우선은 이제 지능기업이 오늘 상한가를 간 것은 그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. 그래서 매각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,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지능기업은 이제 그 많이 아시겠지만 건설사입니다. 그래서 건설사인데,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국내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부실해지면서 굉장히 조금 그 어려움을 겪었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효성그룹이 2008년에 지능기업을 인수를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부터 이제 10년 전이죠. 이제 인수 1년 후에, 그러니까 2009년부터 그 적자가 나면서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2011년에 그 자본 잠식에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자본 잠식까지 들어가면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커졌던 상태였죠. 그런데 그 이후에 지능기업에 대한 자금을 투입합니다. 그러니까 뭐 역사를 설명을 해드리면 2008년에 효성그룹이 인수를 해요. 네, 지능기업을. 그런데 인수한 이후 2009년에 경영이 악화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자본 잠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때요? 거의 뭐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갔던 거잖아요. 그렇죠? 인수하고 1년 뒤에 경영 악화로 적자 대규모로 나고, 그다음에 2011년에 자본 잠식. 그러니까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커졌었는데, 이제 그대로 이제 지능기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지원을 합니다. 그래서 효성그룹에서 1,000억 정도, 그 다음에 채권단에서 1,000억 정도. 그래서 한 2,000억 정도를 이제 그 투자를 해요. 그래서 지능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실시를 하고,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해소되지는 않았어요. 한 5년간은 이제 그 기업이 어려웠어요.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했는데, 이제 재작년에 실적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.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60억 정도 흑자를 냈고요. 그래서 지능기업의 이제 그 재무를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보는 거지만, 네, 재물을 보시면은 어때요? 지금 상태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. 그쵸? 그래서 부채 비율도 보면은 그 500%대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300%까지 줄였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도 보면은 어때요? 흑자가 나요. 그죠? 그래서 재작년에 흑자 전환 성공하고 작년에도 흑자가 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이 그 정상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최근이라고 하면은 한 반년 정도 전, 6개월 정도 전에 지능기업의 이제 그 관리 정차가 끝나고 워크아웃을 이제 끝냈죠. 그래서 이제 지능기업이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그 기업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기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, 그래서 기업이 이제 정상화 되다 보니까 채권단은 매각을 해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채권단이 시장에 내놓은 그 지분이 44%입니다. 채권단이 이제 그 내놓은 지분이 44%. 네.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큰 물량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현재 이 44%의 채권단 한 30개 정도의 기업이 지능기업의 이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, 이제 최대 주주로 보고 있는 게 그 우리은행 지분이 가장 많아요. 그래서 우리은행 주도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산업은행, 그 다음에 뭐 국민은행,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은행들이 이 채권단을 대부분 이제 좀 구성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관건은 지금 최대 주주를 보시면은 최대 주주는 그 효성중공업이란 말이에요. 지분 현황을 볼 때, 그쵸? 효성중공업이 지금 보유 지분이
네, 48%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채권단이랑 효성중공업 지분을 합치면 거의 100%에 가깝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효성중공업이 지분을 내놓을지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효성그룹이 지능기업의 그 지분을 내놨다. 그럼 사실상 뭐 거의 90% 정도 되는 지분이 시장에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지분을 가져가는 기업은 어때요? 지능기업을 그냥 완전히 인수한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능기업이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영업이익이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각을 할 때 분명히 몸값을 나쁘지 않게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1차적으로 있는 거예요. 그 두 번째는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크죠. 근데 이제 이 44% 지분만 가지면은 그렇게까지 큰 가치를 못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대주주 48.19%를 보유한 효성중공업이 역시 이제 매각을 추진한다면 이제 경영권을 확실히 넘기는 거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을 거 아닙니까? 지분에? 그러면은 이제 매각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지능기업이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동력은 효성중공업의 그 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매물로 같이 나오는지, 그러니까 이 채권단 지분 44%와 효성중공업의 48% 지분이 같이 나오는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이제 통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. 경영권도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고,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추가적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주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점상한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다면 홀딩이고 매수할 타이밍도 없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보유하신 분만 가져가는 건데 여기서 주가가 더 크게 치고 올라가실지의 여부는 효성중공업이 48%의 지분을 내놓을 것인지 이 부분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고, 이 부분까지 매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겠다. 네, 그래서 지금 지능기업의 이제 상한가를 간 이유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뭔지,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.